최강 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오늘은 인천 자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편입니다. 오늘 저희 인천에 있는 자사고 두 개가 있죠. 이른바 이제 전국구 자사고라고 하는 인천 하늘고,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자사고인 인천 포스코고, 이 두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한 원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원장님 오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자사고 편 내용을 통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현재 중학교 특히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3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 이 두 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요강부터 좀 보면은 인천 하늘고하고 인천 포스코고 둘 다 자사고 전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보고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고 면접 반영을 하는데, 먼저 모집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천 하늘고는 전국구 자사고라 하늘고 근처 지역 인재, 그 다음에 인천 전체에서의 인천 전형, 그리고 마지막 전국구 전형,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저희 지역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가려면은 이 인천 전형에 있는 30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우선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천 포스코고는 실질적으로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96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은 국수, 영가사라는 이 5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앞에서는 과고는 뭐 수학, 과학, 이 국제고, 외고는 이제 영어 내신만 반영을 했다면, 뭐 소위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둘 다 2학년 내신이 40%, 그리고 3학년 내신이 60% 반영이 돼요. 다만 학교마다의 차이점은 이제 과목별로 이제 반영하는 비율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출결은 감점으로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고는 1점씩 깎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고 같은 경우 0.02점씩 깎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거나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이제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은 점수 구조를 좀 따로 해놨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단계가 60%고 2단계가 거의 40%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자소서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면 이 각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즉 각 학교의 어떤 인재상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쓰게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모든 어떤 특목에서 다 동일한 이 자소서 내용 중에 핵심이 딱 하나 있잖아요. 이놈의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향후 진로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쓰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하늘고는 이제 인성적인 요소에 대한 자소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 포스코고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른바 이제 진로 계획 중심으로 해서 좀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단계에서 내신, 2단계에서 결국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자사고? 항상 얘기잖아요. 최근에 자사고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 전국구 자사고라고 하는 전사고 학교들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는다. 물론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특정 몇몇 학교의 인기가 높고, 최근에는 인천 내에서도 인천 하늘고, 그 다음에 특히 인천 포스코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현재 이게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초등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로 전환이 돼도 포스코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늘고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냐, 포스코고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냐.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네, 소위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지망, 2지망을 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 두 학교들도 그 1지망, 2지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하늘고하고 포스코고가 이제 학군 기준 했을 때 공동 학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지역 학군에 들어가느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 전체 학군들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얘기하는 이제 미추홀구 애들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소위 미출고지만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이 지정된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고하고 만약에 포스코고가 인천 전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그 학군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도에 있고 영종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지역 라인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송도 집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사는 이 미추홀에서 그렇게 되면 이 두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지원을 하려면 이제 이사를 해야겠죠. 주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얘네가 2025년에 일반고 전환될 때 어떤 학군으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뺑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순위로 한번 자신있게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지금 소위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그게 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학생 숫자를 일정 이상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이제 한 학년에 그래도 한 250명 정도는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으면 300명. 네. 물론 이제 이 두 학교의 그 내부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면 원래 적은 인원이지만 강의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세팅되어 있고 부지 자체도 크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얘네가 일반고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학생 숫자는 그거보다 현재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글쎄요, 그건 진짜 막상 그때 가서 봐야지 아는 정도. 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현재는. 그쵸. 아무래도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네. 막간의 변화나 조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우선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미 지정을 다 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뭐 요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자사고가 인기가 많은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대입의 방향성이 예전에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 그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입시적 상황에서 가장 적용하기가 좋은 학교가 솔직히 자사고입니다. 어떤 전형이든. 뭐 교과든 종합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지금 입시가 아주 난리가 나서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솔직히 학교에서 수능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줄 수 있느냐에 이 친구들의 대학 실적과 합격에 대한 기준이 아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를 자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수시에서의 교과, 종합, 심지어 수능 최저까지도 다 가능하고 논술도 가능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정시 전형에서 자사고가 훨씬 유리하죠. 현학생들 기준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입 방향성에서는 진짜 멀티다. 대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건 거의 없다. 종합 전형에서 솔직히 특목이라 불리는 학교를 이기긴 조금 애매한 부분. 물론 수능에서는 압도적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이 다른 일반적인 일반고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수 비율이 정이 아니에요. 재수 비율은 일반고보다 훨씬 높죠. 왜냐면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들만 노리다 보니까. 다만 그러한 방향성에서 되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자사고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이유예요. 특히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요거는 한번 제가 펜으로 살짝 한번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게 자사고에 대한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상위 15개 대학에 대한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이에요. 당연히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전국 2,00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0개가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5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특히 뭐 앞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50% 좀 안 되죠. 아니 50% 정도. 자,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학교당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학교 개수 비율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전국구 자사고 10개, 광역시 자사고가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들 숫자 50개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상당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로만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교는 자사고 정도예요. 왜냐면 특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국제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학교 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비율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고려대에서 끊기죠. 밑에 있는 데는 안 가요. 안 가죠. 예, 거의 다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평균의 한 10.82%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자사고 전체에서 보낸 학교 인원입니다. 이거는. 아, 인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보냈느냐 각 학교에 도대체 좀 보시면 여기 살짝 지어서 보시면 보세요. 고려대학교를 641명 보냈어요. 그래서 14.1%.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10%대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대 641명, 성대 584명, 연세대 528명, 한양대 525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티어라는 학교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개 대학 중에서도 좀 인지도가 낮은 데는 그만큼 좀 떨어지지만 윗상에 있는 학교들은 뽑는 인원들의 프로테이지가 뭐 15%, 14%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그 특정 학교들을 이제 지목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시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그 대중적인 그 파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이제 그런 찰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사고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더욱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더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학생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히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렇죠. 정말 아쉽고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자사고는 이제 학교들마다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하늘고는 크게는 인문계열하고 이제 의공학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의공학계열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 특화인데, 인문계열은 이른바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 어디서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국제고, 외고 할 때, 예. 뭐 논문, 연구, 주제 연구. 그거 거의 똑같습니다. 예, 교과 기반. 심지어, 이 인문계열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는 옆에 있는 국제고하고 공동합니다. 아, 맞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국제고 수준의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한해고가 또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의공학계열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무한상상 과정이라고 해서 뭐 3D 프린트로 막 제작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는 옆에 있는 인천과고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한의고가 양 옆에 국제고하고 과학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학교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커리 중에 일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의고가 되게 메리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도 과학고 가서도 탐구 연구를 그렇죠. 같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되게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외진돼 있는데 불구하고 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이 3대장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의고가 종합전형으로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많고, 물론 수능학습에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학교 중 하나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고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고는 되게 이과계열에 되게 특화시켜 놓은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의고보다 더 특화시켜 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1학기에 통합과학을 다 끝내요. 그리고 2학기부터 물리가 필수고 화학하고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한 1년 정도 선행이네요. 그쵸.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고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다른 뭐 학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특목 관련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얘기하는 게 다들 공통점이 뭐냐, 무조건 과탐 선행해서 가야 된다. 네, 너무 빨라서 과탐이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이 2학년 갔을 때 요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에서 많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학년제에 교과 과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과학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뭐가 좋냐, 2, 3학년 때 얘네는 수능형으로만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수능 중심에 공통 과목만 배치돼 있고 3학년에 미적, 화풍이 3학년에 다 있어. 아. 수학이. 네, 그리고 네. 과학도 과학2도 있지만 과학1도 다시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은 가장 수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학하고 영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포스코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상태고 그러면 1학년 때 탐구 과목을 다 끝내놓고 2, 3학년 때 수학하고 해가지고 수능을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고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수시로 가는 친구도 제법 되지만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네, 정시에 특화시켜놓은 거 특히 이 이과 중심이에요. 네, 이과 중심이니까. 그래서 자연 계열에 되게 특화시켜놨다라는 게 이 한외과하고의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당연히 전국고 자사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전국 자사가 더 좋아요. 그거는 네. 뭐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천에서만으로 한정하면은 굳이 한외고를 꼭 그 30명이라는 그 빡센 경쟁을 뚫고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학생의 성향이 약간 이과적이다. 그렇죠. 요즘에 또 이과 진로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고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고를 얘기할 때 이제 대학을 많이 보낸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더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의대. 딱 보이네요. 그죠? 이찬 약수. 의대를 가는 하이패스냐 아니냐 맨날 우리가 그렇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빅10이라고 불리는 서영고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권 대학의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의치한 약수를 아주 전형적으로 노려서 자사고에 가서 여기만 노리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6장의 카드와 3장의 정식 카드를 활용하지만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얘네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그러니까 자사고 최상위권 그룹 애들은 당연히 의치한 약수를 무조건 노리죠. 그리고 그 자사고자 중간 레벨 미만인 친구들이 이제 되게 빅10을 중심으로 해서 재수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노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의대를 간 하이패스냐,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수시 전형이에요. 그러면 수시로는 얘네가 얼마나 이제 좀 학교를 보내느냐. 오늘 좀 제가 자료를 좀 몇 개를 준비해서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는 하나고, 전국구 자사고죠. 네. 이제 외대부고, 전국구 자사고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쭉 나와있죠. 전국구 자사고, 외고, 가고, 이거 전부 통목이에요. 일반고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예요. 수시로 10명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천 포스코는 어디 있냐? 여기 똑같은 데 있죠. 10명.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있죠. 한울고 어디 있냐? 요 구둥, 중국 구둥이죠. 14명. 14명. 예,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외고, 그러니까 자사고나 우리가 있는 광역시 자사고를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괜찮은 성적권에 있어요. 서울대를 가는 이 수시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 요거는 전체적인 입학, 진학 성과예요. 2021년 기준, 작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0년에 대학 입시를 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들어간 거니까. 자, 한울고 서울대 수시 정시 합쳐서 24명 보냈습니다. 포스코고 11명 보냈어요. 연세대 오히려 포스코가 더 많이 보냈죠. 고려대 똑같죠. 서강대 포스코가 훨씬 많이 보냈어요. 황교안대 한울고가 좀 더 많이 보냈고 한양대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고 나서 한울고는 뭐 중경 외시는 학교에서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학교 가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거꾸로 이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이 정도 보냈다. 이게 학교가 발표하는 겁니다. 봐, 포스코고 볼까요? 중대, 중앙대 56명 보냈어요. 한 학교에서 중앙대로 56명 보냈다. 완전 그러니까 완전 탑티어라 얘기하지 뭐하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외대, 시립대, 이대, 뭐 대략적으로만 지금 인원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진학이면 물론 재수까지 포함일 겁니다. 이게 정시까지 포함이니까. 하지만 한 학년 정원 기준 했을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이 최상위권 대학을 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학교가 뭘 지향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학교들이 보내는 인원수를 봤을 때 이 학교들이 문과 계통이야 이과 계통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의대는 어떠냐? 제일 궁금하시죠, 어머니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의대 학원, 상상고. 2021년 의치한 수만 합쳐서 208명 보냈습니다. 2020년 221명 보냈어요. 이게 한 해에 보낸 숫자예요. 쉽게 말해서 전교에서 한 200등만 돼도 의대에 간다는 소리네요. 물론 이게 절반 이상은 뭐 재수생들도 있을 거고. 수능 정시에 이게 의대도 지역 인재가 있어. 얘네가 지역 인재가 되잖아요. 전라 지역 지역 인재가 돼서 지역 인재 압도적으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상상과 전라 그 전주에 있다 보니까. 그쵸.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럼요. 실적.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냐면 희문고등학교. 이게 서울광역시자서 그 유명한 대치동 8학군의 정점에 있는 그렇죠. 학교. 135명 보냈습니다. 2002 140명 보냈어요. 상상고가 전국 1등이고 희문고가 전국 2등이에요. 그 다음에 3등이 이 대구에 가면 그 유명한 경신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걔네도 광역시 자사고인데 거기도 의대를 많이 보낸 학교. 그 다음이 이제 뭐 외대고고 이 순이에요. 한해고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45등인가 그래요. 그러면 한해고 16명, 그리고 포스코가 55등, 10명, 그리고 일반고에서 인천에서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송도고등학교예요. 송도고. 네. 혹시 몰라서 부모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 두 학교는 우리가 고려하면 안 돼. 얘네는 어나더 레벨인 거고, 그럼요. 일반적인 그 자사고들이 되게 한 해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사이에요. 한해고나 포스코고가 못 보내는 학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성적적으로 나쁘지 않은 학교들이. 오히려 제가 주목한 송도고죠. 송도고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왜냐면 요즘에는 의대를 한 학교에서 한 2명 보냈다? 그 학교 거의 소위 얘기하는 정말 괜찮은 학교거든요. 5명 이상 보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방고라고. 예. 갑방고란 말이 있어요. 정말 학원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는 일반고. 그러니까 송도고가 제가 볼 때 인천에서 거의 그런 갑방고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부분으로만 기준했을 때도 하늘고 포스코고도 나쁘지 않고 일반적인 자사고나 광역시 자사고들이 특히 압도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자사고들이 의대를 보내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있다. 어느 정도는 일정 이상.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인원들이 차이들이 폭이 있지만 또 올해같이 만약에 이렇게 정시 위주로 전환되면 내년에 입시 결과가 나올 때 한울고 포스코고에서 아마 의대 보낸 인원이 20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 또한 상담할 때 자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의대,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뭐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어머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입시에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수능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수능이 확실히 된다는데.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수능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고가 조금 수능 그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올라오는 감정.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기본적인 자사고에 대한 뭐 내용, 그리고 왜 자사고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입시 방향이 이쪽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학부모님들 다 그냥 뭐 다 알아들으시고 여기서 끄실 것 같은데 그쵸. 그 뒤에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가느냐도 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뭘 준비해서 가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위한 준비도 준비지만 가서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 적응 못 해가지고 그냥 일반고로 전화보는 친구들이 전화보거나 많잖아요. 도태됐다, 뭐 자퇴했다는 친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가서도 그래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원장님이 영어하고 수학이라고는 두 과목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